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기업.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조금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고 해봤는데, 어찌됐든 저도 조직론이나 리더십은 계속 배워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배워가고 있는데 의미 전달도 많이 안 됐고 그 시간이 좀 안타깝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 우라인도 이제 비슷한 시간이 있어요. 이런 시간이.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그때는 오후에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해드렸고, 그때도 이제 시간을 가지고, 그때는 Q&A까지는 못했어요. 우라인 Q&A는 못했고 제가 그냥 강의하고 이제 조금 더 많은 의미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도 여러분들이나 저랑 공감을 하는 거고, 제가 이해하는 한도고, 이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더 많고, 그렇지만 그거를 뭔가를 채워간다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거 있는 거는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질문도 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좀 이따가 시간을 내서. 리더십하고 조직하고 구별이 잘 안 되죠. 저번에 이제 강의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리더십이 먼저일까요? 조직론이 먼저일까? 다시 질문 드릴까요? 리더십이 중요할까요? 조직론이 중요할까? 리더십이 중요해요? 둘 다다. 그럼 경중을 따지자면 어디가 더 퍼센티지를 두실래요? 리더십. 그럼 애터미는 조직이 강할까요? 리더십이 강할까요? 근데 여러분들 입에서 왜 리더십이라 이게 그렇죠? 왜 애터미는,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당연히 리더십은 중요한데 모든 거는 가는 거는 조직론으로 가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리더들이란 사람들은 다 있었는데 그 사람의 밑에는 항상 그 사람을 뭔가를 받쳐주는 조직을 하는 사람이 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감하셔야 돼. 이거는 누군가는 외치죠, 앞에서. 그러면 그 뒤에서 누가 받쳐주는 보조자가 있긴 하지만 그 보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리더하고 방향이 맞았던 사람이 컨셉이 맞죠. 그러면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리더가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 우리가 아는 리더는 박한규 회장님, 링컨. 링컨이 조직론에 강하세요? 리더십에 강하세요? 좀 이따 나오죠? 링컨. 리더에 강하세요? 링컨이 조직론이 강할 것 같아요. 링컨이라는 사람 모르세요? 그냥 대통령이야. 리더십. 좀 이따 링컨이 나오면 좀 이따 해드릴게요. 현재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에서의 가장 잘 나가는 회사는 삼성이죠. 삼성이 비전으로 갔을까요? 조직론으로 갔을까? 다 조직 얘기하고 있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의 뇌는, 사람은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고 조직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직론에 익숙한 거죠. 그리고 리더라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가 않기 때문에 리더라는 개념이 있고, 리더라는 개념 자체는 수십만 가지예요. 수십만 가지니까 리더라는 개념 자체가, 리더십이라는 자체가 정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왜?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하면은 그냥 리더십이 생긴 거잖아요. 애터미는 박한길 회장님의 하나의 목표로 비전으로 온 것처럼 보이시긴 하시죠. 그렇지만 그 뒤에서 받쳐져 있는 수많은 조직들이
회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중을 따질 수 없지만 리더십이 조금은 앞서는 경우예요. 근데 리더십이라는 건 이러는 거죠. 제가 이제 예를 든다면 스티브 잡스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사람. 스티브 잡스가 리더였을까요? 조직론의 대가였을까요? 스티브 잡스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긴 했지만 스티브 잡스가 가장 유명한 게 있었어요. 다시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와서 다시 지금의 애플을 만든 게 스티브 잡스의 정신이잖아요. 정신. 그 사람이 뭘로 만드느냐면 한 번은 쫓겨났죠. 쫓겨나서 다시 들어왔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쫓겨났을 때 그때 당시 사회에서 기상천외한 방법을 해서 할리우드에 진출해서 그 회사를 올리고 그 영향력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스티브 잡스가 8주 동안 8주인지 10주인지 기억이 못. 그때 동안 하는 게 딱 한 가지만 했어요. 바꿔야겠다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짧은 프레젠테이션, 임원들하고 주주들한테, 대주주들한테 프레젠테이션에서 지금의 애플이 생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광고 카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한 거죠. 내용이 뭐였냐면 첫 마디가 그랬어요. 쭉 설명하고 나이키 어떤 회사예요? 편하게 말씀하셔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긴장을 겁나게 하고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이키가 신발 회사죠. 네, 신발 회사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 하는 말이 나이키는 신발 회사인데 신발을 사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나이키 광고 보면 안 하죠. 왜 그래요? 나이키는 신발 만든 회사지만 신발을 사라고, 즉 신발을 팔려고 말을 하지 않는다. 단 나이키 신발은 전 세계 위대한 운동 선수들이 신고 있을 뿐이다. 공감 가시죠? 나는 애플을 이런 개념으로 만들 거고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플이 컴퓨터 회사죠. 컴퓨터를 잘 만들어요? 잘 못 만들어요? 애플보다 기술 좋은 데는 훨씬 많죠. 그렇지만 애플을 최고로 치죠. 어느 순간 애플 핸드폰이 최고로 나왔죠. 핸드폰은 훨씬 더 삼성이 잘 만들죠. 애플 핸드폰 43%가 제가 알기로는 삼성 부품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삼성이 더 뛰어나야지 맞잖아요. 근데 애플 게 고가로 팔리죠. 리더라는 거죠. 스티브 잡스는 그걸 했던 거죠. 이거는 리더가죠. 비전을 줬으니까. 똑같이 나올 거예요. 제갈공명은 리더예요? 관리자예요? 관리자 조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갈공명은 리더예요? 관리자예요? 제갈공명이 누군지 모르시는구나. 삼국지를 안 보고 대부분 여성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갈공명은 그러면 전형적인 관리자에 속하겠죠. 그렇죠? 기획을 하고 뭔가를 하고. 그렇지만 제갈공명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유비라는 분이 있었죠. 유비는 관리자예요? 리더예요? 쉽게 나오네. 그럼 하재청이는 관리자예요? 리더예요? 관리자. 그럼 애터미는 관리예요? 리더십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개념 때문에 제가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개념 때문에. 애터미는 어쩌면 내 목표 때까지는 관리로 가는 게 맞겠죠. 나와요. 좀 이따 나오지만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15일 단위로 뭔가를 끊임없이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리더는 단일을 끊지 않습니다. 비전을 주는 개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개념 좀 들어가셨죠? 지금부터 PPT 보면서 대화하도록 할게요. 저도 헷갈린다 그랬고 제가 말하는 것도 다도 아니고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수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책도 많이 다시 조합을 했던 것 같은. 승진의 부하를 관리하는 입장에 놓여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것과 지도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다음에 매니저와 지도자로서 나눌 수 있는 9가지 차이점을 소개하도록 한다. 이게 9가지로만 정의한 겁니다. 왜 10가지 안 하고 9가지로 했을까요? 그렇죠. 내 마음이야. 제가 하고 싶어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리더는 비전을 그린다. 비전이란 뭐냐면 리더는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비전을 그리고 비전을 그립니다. 그리고가 아니고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부하를 격리함으로써 큰 프로젝트를 움직여간다. 유능한 팀은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 협력하여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의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비전을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부하를 본인 스스로가 비전을 그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스티브 잡스 얘기했죠. 스티브 잡스가 나이키 얘기할 때 나이키는 신발을 사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나이키는 위대한 선수들이 신는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회사를 그렇게 만들 거라는 비전만 그냥 제시를 하고 자기의 그림을 그려줬죠. 부하를 격리함으로써 큰 프로젝트를 움직여간다. 유능한 팀이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협력하여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제가 팀워크나 이런 거 생각할 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뭔가를 크게 그려놓은 상태예요. 내가 뭔가를 그려놨는데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내 혼자서 못한다는 게 나온 거죠. 못하니까 큰 그림을 그렸어. 그럼 팀워크로 해야 되는데 그 팀워크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내가 이거를 달성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잘 보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단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에 얼마나 접근하느냐예요. 그러니까 팀원들을 속속들이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그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치의 모든 가치관을 하나의 방향으로 만들어서 협력하여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그 리더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 역할이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림을 그려요. 리더가 앞에서 큰 그림을 그리지만 그 그림에 짜맞추게 하는 거는 내 경험치만 한정을 두지 말라는 거죠. 오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팀워크가 맞지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팀워크가 내 혼자 힘보다 팀원들의 힘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가치관을 알아야 되죠. 미의 기준도 다르잖아요. 사람의 옷 입는 기준도 다르듯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아야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방향이 맞춰야 속도가 나니까. 10명이 배를 타고 갔을 때 10명이 노를 젓고 가는데 5명인데 한 명만 힘을 안 써도 그 배는 늦어지겠죠. 이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뭔가 프로젝트를 형성을 할 때 이 방법을 항상 머리에 두셔야지 돼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그 경험을 잠깐 내려놓고 그들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일단 즉 장점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라는 거죠. 파악하고 들어가고 그 장점을 하나하나 모아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리더의 개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관리자는 어떨까? 매니저들은 관리자는 목표를 설정한대요. 관리자는 부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들을 측정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황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리더하고 관리자하고 차이점은 딱 상황 설정이죠. 그걸로 무조건 그네들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경험치를 밀고 가는 거죠. 관리자는 딱 보시면 내 경험치를 가지고 거기에다 쫙 맞춰서 이 사람들을 밀고 가는 거죠. 우리가 직급을 가면 15일 단위로 뭔가를 찍죠. 중요하지 않아요. 빈거표 만들고 그냥 관리자 또 다르죠. 우리가 그 부분은 아셔야지 돼요. 즉 관리자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내 경험치를 짜 맞춰서 뭔가를 밀고 나간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관리자를 나쁘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둘 다 반드시 필요해요. 실과 바늘의 역할입니다. 실과 바늘의 모든 리더들은 뒤에서 유명했고 위대했던 사람 뒤에서 관리 역할을 해줬던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더 위대해진 사람들은 본인이 리더십하고 관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죠. 같이 했던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해졌습니다. 두 번째, 리더는 변화를 가져온다. 리더는 자랑스러운 파괴자이며 혁신을 신조로 한다. 일이 잘 될 때에도 더 좋아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자랑스러운 파괴자이며 혁신을 신조로 하고 일이 잘 될 때에도 더 좋아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려운 말이라는 것. 혁신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모르지만 혁신, 개혁, 개방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개혁하고 혁신하고 여러분 헷갈릴 수 있겠지만 개혁은 어떤 조직이든 어떤 회사든 어떤 단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다시 개혁을 해서 다시 뭔가를 해서 다시 세우는 걸 개혁이라. 우리 개혁합시다. 나라를 다시 개혁합시다. 우리 다시 조직을 개혁합시다라고 안 될 때 하는 게 개혁이고, 혁신이라는 거는요 최정점에 있을 때 일이 잘 될 때에도 더 좋아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최정점에 있을 때 리더는 여기에서 안주를 하면 우리가 더 큰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곧 망할 거야 라는 걸 알고, 최정점에 있을 때 뭔가를 뒤집는, 다른 뭔가를 시도하는 것을 혁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죽혁자 쓰고 몸친자를 씁니다. 내 몸에 가죽을 벗겨서 내 몸을 가죽을 벗기는 심정으로, 즉 더 심하게는 책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혁신이라 하면 가죽을 벗겨서 무두질 뭔지 알죠? 뭐 가죽이 잘 되려고 막 방망이 두들기고 껍질 벗기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 하는 심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혁신이.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건희 회장님 넣어놨거든요. 잘 보면 혁신이라는 거는 그러면 우리 항상 안주하지 말라라는 표현인 거죠. 여기서는 안주했던 회사들은 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잘 나갔을 때 뭔가를 고민하지 않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회사는 다. 그래서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죠. 예, 농심의 가장 큰 적은 신라면. 그렇죠. 신라면. 그래서 신라면의 대타가 새우깡도 있고 안성탕면도 있고 양파링도 있잖아요. 라면에서 과자로 갔죠. 근데 그 라면 회사 그 회장님, 명예회장님 돌아가셨지만 신격호 고 회장님한테 의절해 버리셨잖아요. 네가 무슨 하찮은 라면 회사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신격호 회장님이 내치셨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걸 못 푸셨대잖아요. 농심이 롯데 계열이나 롯데 같은 집안이에요. 신격호 회장님의 동생분이셔요. 농심 만드신 분이.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고들 계십니다. 네, 알고, 예, 그렇습니다. 침이 튀었습니다. 또 뭐가, 그러면은 애터미의 가장 큰 적은 뭐예요? 해모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해모임 대타의 제품들을, 해모임이 제일 잘 나가긴 하지만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고 있죠. 끊임없이 만드는 거 잘하는 거죠. 가장 잘 나갈 때 뭔가를 추구하는 거죠. 가장 잘 나갈 때.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랬던 회사들만 쭉쭉쭉쭉 나가고 있는 거죠. 안주했던 회사들은 그러면 이걸 내 조직에다 비교를 해야 돼요. 내 조직에다가 대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관리자는 그러면은 현상을 유지하고 관리자는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걸 계속 유지하며 기존의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개선에 임한다. 지금에 잘 되고 있으니까 혁신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뒤집고 뭔가 더 시도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거기에서 잘 되는 것만 보완 쪽으로만 계속 가는 거죠. 임시 방편적으로 계속 가죠. 관리자는 그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딱 두 가지 챕터만 나왔는데 리더하고 관리자 했을 때 우리들이 뭐가 편해요? 리더가 편해요? 관리자가 편해요? 관리자가 편해요. 왜 관리자가 편하냐면 우리의 몸과 뇌는 관리 쪽에 익숙해져 있고 계속 보면 알겠지만 관리는 성과가 빨리 나요. 빨리 나게 돼 있어요. 쉬우니까. 쉽다는 표현이 맞지는 않겠죠. 리더는 자신다움을 소중히 하고 자신의 브랜드 확립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반드시 내가 넣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였어요. 자신다움이 뭘까요? 자신다움이. 앞선 챕터가 비슷한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네트워크식으로 얘기하자 보면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이럴 수 있죠.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피라미드 구조가 되죠. 우리는 어딘가에 속해져 있죠. 속해져 있지만 네트워크에서는 이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내가 다시 피라미드를 만들어야 되죠. 일반 조직에서는 내가 조직에서 속하기만 하면 돼요. 속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피라미드 안에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고민을 했던 거죠. 이 피라미드 안에 속해 있지만 일반 조직에 속해 있죠. 그리고 내가 조금씩 하면 여기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트워크 조직은 내가 이 점에 있으면 내가 다시 내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이죠. 그래야지 조직이 성장하죠. 그렇지만 나는 이 큰 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얘도 같이 하면서 나만의 독특함을, 나다움을, 자신다움을 소중히 하고 자신의 브랜드 확립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즉 시스템 안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새로운 거를 혁신하는 마음으로 안주하지 말고 뭔가 계속 고민을 하라. 조금 전에 여러분들 분당 거 강의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 강의를 9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10시 반에 한 이유는 분당의 시스템 안에 위에 스폰서들의 하는 그 시스템 안에 그 시간을 끝내고 노느니 뭐해? 개념으로 이 시간을 잡은 거죠. 시스템 안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렇다고 시스템을 어기는 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조직 안에서 여기 국장님들이시니까 국장님들이지만 본부장님의 시스템과 생각과 방향 같을지언정 같죠. 같이 해야 되지만 나의 독립적인 거, 나의 고민을 혁신하는 마음으로 계속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게 리더들의 생각이고 관리자는 모방을 한다는 거죠. 관리자는 뛰어난 사람의 능력이나 행동을 흉내내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겁니다. 얘는 복제가 아니고 복사겠죠. 자신의 지도 스타일을 정의하기보다는 배운 것을 도입한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국장이니까 시스템에 참여해요.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폰서가 부르고 내가 프로모션 하지 않고 추상적 시스템처럼 참여만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관리자라는 거지. 리더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국장님들 이상이시니까 내가 참여만 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뭔가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잘 나가도록 뭔가 하고 있을까? 그게 리더하고 관리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렇다고 관리자가 잘못하는 건 아니죠. 시스템만 참여해도 성공한 곳, 성공이 또 빨라져요. 시스템만 참여해도 방향이 같으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내가 주도적으로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사람은 뒤에 좀 나오겠지만 빠르고 누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좀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죠, 지금. 내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계실걸? 내가 참여만 하고 있는지 시스템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배우기를 시스템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활용하라 그랬어요? 내가 참여만 한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파트너들도 참여만 합니다. 주도성이 없어져요. 근데 내가 시스템을 참여해서 활용한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죠. 프로모션부터 다르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하고 내가 그 위치에 됐을 땐 이 시스템을 이렇게 보완해서 나가야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죠. 근데 참여했던 사람은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그러면 여러분 더 답을 더 잘하시죠? 리더는 위험을 감수한다. 리더는 위험을 감수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것이 비참한 실패로 끝났다 할지라도 실패는 성공의 첫걸음임을 그들은 알고 있다. 그러면 관리자 봐볼까요? 관리자는 위험을 제거한다. 위험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방지하고 문제가 터질 거를 방지하고 해결을 미리 해버리는 거야. 리더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리더는 그 사람이 뭔가 시도를 하고 있을 때 그거를 가서 알고 있죠. 그가 잘못된다라는 거. 아니 잘못된다라는 표현보다 힘들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가 하도록 경험하도록 내비두는 게 방조하는 게 아니고 방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도록 내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이가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가 최소한 인간은 3만 번 넘어지면 제일 좋다면서요. 10,000번 이상을 넘어져야 직립병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5,000번밖에 안 넘어졌는데 걷게 하면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까요?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즉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실패가 그게 성공의 길에 방법에 수많은 경험치에 와닿는다는 것을 리더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리더는 비참한 실패라는 것보다 당장의 실패보다는 좀 더 먼 그림을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성장되는 것을 그가 스스로 하는 것을 내가 당장 실패하더라도 1%의 확률이 있다면 뭔가 시도한다는 리더들이죠. 시도하는 게 리더고 관리는 무슨 직급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직급 이런 거를 뒤에서 다 봐주죠. 할 수 있도록. 힘들어요. 안 봐줘도 실패하면 어떻게? 위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직급 연결되어 있으면. 자 여기서 서서히 사람들이 이제 제 목소리 톤이 그런지 아니면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졸음이 슬슬 오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게 좀 착하긴 하는데 손동호 사장님 어디 가셨네? 여러분들 의자 밑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가 있을지 몰라요. 전체를 들으셔야 돼. 앉아있는 의자를. 아무것도 없어요? 의자 다 바꿔버렸어요? 에헤이. 문기 안 보세요? 네, 여기 근방에다가 놨는데. 다 치워버렸어요? 이게 그 의자 아니에요? 있다. 있어. 내가 거기 앉았는데. 짠이야. 어머. 앞에 앉은. 뭐예요? 지난 거야. 꽝이야. 로또 복권 하나 붙여놨어요. 맨 앞에다가 여기 근처에다가 왜 그러냐면 앞에서 교육받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지만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누구나 앞에 앉기를 싫어하잖아요. 로또 지난 거 아닙니다. 네. 좀 이따 또 제가 뭔가를 일시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로또들 제가 사놨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회의 진행할 때 하나의 방법이에요. 힘들고 강의할 때 그러면 분위기도 바꿔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 집중시키려고 이런 거 여러분들 나중에 국장님 이상이시니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당첨되시면
저 이봉수 국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신다. 그러면 집을 안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험을 감수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 사람한테 우리가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뭔가를 도전시키고 할 때 도전해서 배운다는 걸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프단 말이에요. 리더는 이 얘기한 거예요. 리더는 책에서는 이래 나옵니다. 리더는 큰 거를 위해서 조그만 걸 버릴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욕을 먹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화나 이런 거를 이제 가끔 요즘 많이 못 보지만 예전에는 좀 봤었죠. 근데 그 U571이라는 전쟁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잠수함 영화인데 저번에 어쨌든 젊은 괜찮은 친구가 있었어요. 미국 괜찮은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너무 잘 나가고 평가가 너무 좋아서 그 친구는 당연히 잠수함의 함장이 될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 평가가 다 끝나고 사인만 하면 끝나는 상태였는데 마지막에 안 된 거예요. 여기저기 축하 소리 다 받고 술까지 다 마셨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안 됐나라고 봤더니 자기가 속해 있는 함장님이 그분이 이제 당연히 추천해 주는 거 사인만 레스하면 되는데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함장님이 너 안 되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함장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 세계대전 중이었으니까 이제 나간 거예요. 함장을 나갔는데 잠수하면서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그 함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사인 안 해줬냐? 다 평가하고 그러는데 몇 번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다가 얘기를 해요. 정 알고 싶으면 알려주겠다라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다 좋다. 솔선수범하고 모든 게 다 좋은데 딱 하나가 내가 봤을 때 미흡하다는 거야. 뭐가 미흡합니까? 너는 부하들을 위험으로 사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담력이 없어. 마음이 없어요. 딱 그럽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 함장이 죽고 전쟁 중에 죽고 그 젊은 친구가 실질적으로 부하를 사지에 몰아넣고 전체를 살리는 경우가 합니다. 즉 순간에 리더라는 개념은 내가 욕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먹는 게 싫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그걸 택하지 못해요. 따갑거든요. 따갑습니다. 이 과정이 리더라는 개념 자체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과정을 관리자는 목표가 중요시한다고 계속 나옵니다. 결과가 중요해요. 즉 이 말은 그겁니다. 리더는 위험을 감수한다라는 말은 내가 욕을 먹을 준비가 돼 있냐. 여러분들이 국장님이시라면 그 팀장님이 안 좋은 길로 뭔가를 하고 있어 내 경험처럼 그 팀장님을 불러서 그가 싫어도 내가 욕먹으면서까지 상담할 필요는 여러분들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할지 아셔야 된다. 왜?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위험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관리자는요 그 팀장한테 욕먹기 싫으니까 내가 가서 해결해버려. 그냥 그가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그가 성장을 하는데 내가 가서 해결하는 거죠. 차이점 아시죠? 이 얘기합니다. 장기적이다. 리더는 장기적이고 크고 멀리 있는 목표물을 조준하고 대가를 얻을 수 없어도 동기를 계속 유지한다. 어렵죠? 리더십 얘기하니까. 이런 걸 리더십이라 하니 진짜 안 하고 말지. 그쵸? 이 얘기는 저도 이 말을 좋아하는 말인데 이 말이에요. 자주 얘기하지만 바로 앞에 위험이고 힘듦이 계속 닥쳐와. 근데 그것만 보지 말고 손정희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에 있는 파도만 막 생각하지 말고 파도를 넘어서 딱 보면 저 뒤에 망망대해 찬찬한 그 바다가 있는 걸 왜 생각하지 않냐. 앞에 힘들고 이런 걸 괴롭게 생각하지 말아라.
파도는 밀려와서 지나간다. 밀려와서 지나가는 걸 넘고 부딪혀서 넘어서 저 뒤에 있는 평안한 망망대해에서 배를 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 어린 왕자에 나온 얘기예요. 어린 왕자. 그거를 손정희 회장님이 자기 본인의 책에서 인용해서 하는 말입니다. 멀리 좀 쳐다보고 당장보다는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 동기부여 하시라는 소리죠. 그 대가가 얻을 수 없다는 것까지 다 알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애터미 일하면서 사실 이것 때문에 일하는 거 맞죠? 이것 때문에 일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왜 중간에 왜 그만둬요? 중간에 왜 그만둬? 그만두는 이유는 크고 멀리 못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그네들이 여러분들이 리더시라면 그네들이 크고 멀리 볼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뭔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시라면 그러면 관리자는 어떨 것 같아요? 단기적이다. 단기 목표로 승인을 구하는 거예요. 다르죠. 갑자기 관리자기 싫죠? 계속 관리자를 까는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우리는 관리자의 일을 해야지 되죠. 다릅니다. 계속 다르다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리더는 개인적으로 성장을 하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야 뒤떨어지지 않는 것을 안다.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를 계속 되려고 한다. 자신의 시야를 넓혀주는 사람과 정보를 구한다. 다시 볼까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야 뒤떨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계속 되려고 하고 자신의 시야를 넓혀주는 사람과 정보를 구한다. 요 말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했던 말, 시스템의 오류에 빠지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비슷한 말일 거예요. 항상 시스템이 다인 양, 시스템이 뭐냐, 시스템에서 스폰서들이 시키고 저 위에서 내려온 시스템에서만 계속 있으면 항상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즉 이거를 엘빈 토플러가 그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간단히 얘기한 거죠. 간단히.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세계는 여기에 있는 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는 뭔가는 예전에는 비행기 타고 뭐하고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전화 하나 통화해서 뭔가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지구 반대편 사람들도. 그렇죠. 정보라는 개념 자체는 내가 과거에 알고 있던 정보가 내가 과거에 애터미를 3년을 했든 5년을 했든 그 정보보다 그렇죠. 내가 아는 정보인 거예요. 내가 아는 정보가 3년에도 5년의 정보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내가 애터미 하기 전에 내가 500만 원 벌었던 그 경험치가 애터미를 5년을 했어. 500만 원 벌었어요. 애터미 하기 전에도. 그리고 애터미에서 하고 3년, 5년이 됐어요. 그 경험치가 있는 상태인데 이미 애터미를 지금 오시는 분은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오셨어. 뭐가 중요할까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여기에서 3년, 5년 됐다 그래서 3년, 5년 됐다 그 틀에를 갖추지 말고 내가 나보다 사회에서 4배를 더 벌었던 사람은 그만큼의 노하우가 가지고 계시죠? 대학교도 지금은 1시간도 이내 대학교 4년 나와봐야 1시간도 안 된답니다. 그 정보 그냥 사라진대요. 의미가 없답니다. 단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 관계식을 대학교에서 주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대학교 가고 많은 교류를 하지 정보 면에서는 맞지가 않다. 대학교가. 이 개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과 이런 거는 일단은 한 번쯤은 고민하시라는 거죠. 이 얘기가 리더라는 부분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다 이 사람을 나보다 그릇이 4배나 큰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튕겨져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찾고 조율하는 부분을 하라. 이거죠. 관리자는 기존의 기술에 의존하고 자신의 성공으로 이어진 더욱 닿고 입증된 행동을 도입하는 경우가 더 많대요. 약간 다르죠? 확정된 거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자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리더의 길을 가고 있는지 관리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를 한다고 애터미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 애매하게 말을 해버리네. 그쵸? 근데 큰 돈을 벌려면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돼요? 리더가 돼야 돼요? 그건 하나 맞죠. 그쵸? 그건 하나는 정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몸과 생각은 계속 관리자 모드에 가 있어요. 관리자가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리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몸은 이미 관리자 쪽에 관리자 익숙해져 있어요. 관리를 당해왔다니까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지 않으세요? 나도 모르게 관리를 되었기 때문에 그게 익숙할 뿐이에요. 근데 그걸 바꿔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관계를 형성한다. 리더는 비전의 실현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중시하고 이해관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네트워크에 활용한다. 관련된 사람들과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로열티와 신뢰를 쌓는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비전 실현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중시하고 자기가 비전을 느꼈던 모든 사람을 중시하고 관련된 사람들과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로열티와 신뢰를 쌓는 것이다. 신뢰라는 부분은요. 이놈의 신뢰라는 부분은 하루아침에 쌓여질까요? 안 쌓여질까요?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그 신뢰를 내가 느끼는 비전에다가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한테 신뢰를 쌓으려는 행동을 나는 계속해야 돼. 일관되게. 그런데 그래야 신뢰가 쌓인다는데 신뢰가 한번 깨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회복하기가 쉬울까요? 그래서 일관성이란 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사업자의 자세가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1970년대 메라비언이라는 박사님이 발표하신 거예요. 메라비언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3.7초, 어찌됐든 전 세계 7초에 그 사람의 93%를 스캔을 한다. 쳐다보는 거 55%, 첫인상, 우리나라 3.7초로, 그리고 그 사람의 말투 억양이 38%, 그리고 하면은 93%거든요. 나머지 7%가 내용이에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하는 억양과 옷 입는 거, 태도가 93%를 스캔을 빡 해버리는 거예요. 이분 그래, 끝. 93%를 평가하고 7%를 가지고 내용을 듣고 있는데 설득이 되겠냐고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인상을 깨진 거를 바꾸려고 연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책에서는 점심 먹는 시간 정도를, 점심 먹으려면 그분하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해야겠어요. 그쵸? 먹으면 또 친해지잖아요. 그 정도 시간을 최소한, 신뢰 깨진 사람한테 최소한 60번 정도를 해야 그 사람이 제가 좀 바뀌기 시작하네? 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 더럽죠? 한번 신뢰 깨진 거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신뢰 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신뢰 쌓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는 내가 리더가 되려면은 끊임없이
일관되게 관련된 사람하고 계속 뭔가를 나는 주고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성공한 사람이 있잖아요. 인간관계.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앤드류 카네기. 이분이 너무나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이분의 묘비명이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묘비명에 이렇게 유언을 해서 실질적으로 써있답니다. 전 가보진 않았어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곁에 머무르게 하는 방법을 터득한 자, 여기에 잠들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자기 곁에 머무르게 하는 방법을 터득한 자, 여기에 잠들다. 어렵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내 곁에 머무르게 하기가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백만장자 그 사람 손을 거쳐가 백만장자 3,000명이 넘었답니다. 앤드류 카네기.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거는 일관성의 힘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와 싸우면 쉽진 않죠. 일관성이라는 부분도 제가 리더가 가지고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일관성이 그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게 아니고 일관성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양쪽에 제일 쉽게 표현해 놨어요. 양쪽에 줄을 잡고 있고 양쪽 한 사람씩 팀원들이 줄을 잡고 있고 내가 뛰어 들어가서 하는 거지. 팀원들이 줄을 언제 타이밍에 돌릴지 알고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관되게 돌릴 거 아니에요. 즉 일관성이라는 거는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일관성이 됩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야 예측 가능해야 팀워크도 맞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서로 조율이 가능하니까. 리더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렇게 리더 되고 싶으세요? 관리자 되고 싶으세요? 계속 하니까 그래도 리더 되고 싶으세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리더야? 관리자가 편하지 않으세요? 관리자는 시스템을 정비한다. 목표의 설정, 달성에 필요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분석을 중시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한다. 목표를 설정, 달성, 필요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우리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예요, 관리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관리자에서 리더로 가려하니 계속 이게 트러블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뭔가를 바꿔야 되는 거죠. 어려워요. 근데 제가 위증이라는 사람 얘기 되게 많이 해주잖아요. 당태종, 이세민 정관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실수로 아무도 없으세요? 혹시 제목은 들어보신 분? 세 분 정도. 정관종이라고 정관의 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세민이라는 당나라 우리가 아는 당나라 그 당나라 맞아요. 그 세계 최고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이세민이라는 분은 이제 정관의 치 해가지고 가장 그 정치를 잘했던 임금님 중에 한 분이셔요. 당나라의 두 번째 황제님이신데 세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었고 형 두 명을 죽였어. 실질적으로 형 두 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위대해질 우리나라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당태종 이세민은 뭘로 하냐면 안시성 아세요? 안시성? 양만춘 장군님 기억하시죠? 그분이잖아요. 이분이 직접 쳐들어왔는데 안시성을 결론 함락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당태종이 죽으면서 위증이 살아있다면 나를 고구려 침공하게 안 했을 텐데 라는 한탄을 하셨고 유언을 냈어요. 다시는 고구려를 침범하지 말아라. 피를 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구려 침공하고 국력이 쇠약해졌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위증이라는 사람하고 최소한 300번 이상 대판 싸웠답니다. 최소 300번 이상 대판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위증을 중용을 해요. 중용. 싫은 소리를 계속 들어요. 위증한테. 서로 앙숙인데 서로 해. 그리고 위증이 얼마나 서스름 없이 당태종한테 말하냐면, 당신이 왕이 안 될 수도 있었어. 네 형이 살아있다면 네가 먼저 네 형을 죽였기 때문에 네가 황제된 거야. 이렇게 말까지 합니다. 위증이라는 사람, 서스름 없이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말을 중용을 하고 그 사람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아는 당태종 때 중국에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잘 됐던 거. 그래서 그 사람 책이 아직까지 나와 있을 정도고, 위증이라는 사람은 이제 유명한 게 이런 거예요. 창업이 수성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느냐, 만들어진 조직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느냐. 봤을 때 위증은 만들어진 것보다 만들어진 조직을 관리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것도 당태종한테 반한 거죠. 당태종한테 딱 부딪힌 거예요. 혼자서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한 명이 당신처럼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건 한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만들어져 있는 조직을 계속 관리하는 것은 끊임없이 한 번의 실수로 되지 않는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나라가 망하듯이 한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관리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 위증의 말을 듣고 정관의 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라 관리에 엄청나게 힘을 많이 썼습니다. 당태종이라는 사람. 그래서 관리가 훨씬 더, 수성이 훨씬 더 어렵더라. 즉 내 조직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어려워요? 어느 날 팀장이었어요. 근데 보름 뒤에 국장이야. 팀장이었는데 1년 내내 5, 6명의 팀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국장을 딱 6개월 프로젝트를 잡고 국장을 갔어. 1년 내내, 아무튼 2년 동안 5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 개월, 3개월 해서 팀원이 한 20명이 됐다 칠게요. 10명이 됐다 칠게. 그리고 국장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국장의 그릇일까요? 팀장의 그릇일까? 당연히 팀장의 그릇이죠. 왜?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은 5명을 관리하는 그릇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국장이 됐다 그래서 팀원이 10명이 늘어났다 그래서 10명의 이게 2배가 늘어나는데 바뀔까요? 회로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직을 말아먹고 다시 5명에서 회귀하죠. 그런 일 여러분 쌓았다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그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 차이 때문에. 그래서 수성이 훨씬 더 어렵더라. 맞죠? 왜 앞에서 조는 사람이 있으시다고? 제 목소리가 졸려서 그래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익숙합니다. 로또 복권 또 하나 줄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어디로 나올지 몰라. 다 왔어요. 리더는 지켜본다. 자신의 부하들이 문제의 답을 알고 있거나 발견할 수 있다고 믿고 부하를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잠재력에 대해 낙관적이다. 부하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어지는 충동을 억제한다. 야, 참말로 참말로 야, 참말로. 아까 앞서 장 나오죠. 왜 그러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말을 했어요. 그 부하들이 문제의 답을 알고 있거나 발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부하를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잠재력에 대해 낙관적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어지는 충동을 억제한다. 야, 그럼 관리자는 어떨 것 같으세요? 지휘한다. 부하에게 임무를 할당하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지도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리더를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앞에 볼게요. 말하고 싶어지는 충동을 억제한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깨워야 된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잖아요. 배우고 있고. 근데 이거 제가 저번 리더십 강의 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네? 바보는
바보는 요 괄호 열고 요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뛰어난 사람도 괄호 열고 요거를 필요 없다. 생각나세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생각 안 나세요? 바보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뛰어난 사람을 충고가 필요가 없다. 왜? 바보는 바보니까 충고를 안 받아들여요. 근데 뛰어난 사람은 뛰어나니까 충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결론은 충고는 그 누구한테도 필요가 없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피드백은 그 누구한테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피드백의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피드백을 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경험치와 데이터를 가지고 피드백을 하라. 그러면 그가 받아들일 것이다 나와요. 그 경험치 데이터는요,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피드백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 경험치의 데이터는 가봤잖아요, 자기가. 즉, 이 사람과 내가, 이분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피드백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뢰가 쌓여있지 않아요. 경험치에 대한, 관계치에 대한 신뢰가 쌓여있지 않은데 피드백을 하면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면 내가 경험치를 하고 뭔가를 데이터를 하려고 하면 내가 그 피드백하는 당사자보다 최소한 뭔가를 경험을 하고 뭔가를 했고 뭔가 알아야지만 이 피드백이 가능한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까 앞전에도 나왔죠. 그냥 직급으로서 나는 500만 원 사회에서 벌었는데 2천만 원 번 사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의견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깨지는 거 보면 여기서 많이 깨지잖아요. 공감하세요? 그래서 충고나 피드백은요, 그분하고 관계식이 정확히 되고 신뢰가 쌓여 있고 데이터 경험치를 그분보다 내가 더 많이 여러 가지 갖고 있을 때, 그럴 때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위로서 아무 때고 하죠.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감하셔요? 네, 어렵게 말했나? 어려운 건 아니죠? 제가 말하는 자체가 어려워요? 어쩔 수가 없네요. 말 표현을 못해서 다 왔네요. 리더는 팬이 있다. 리더에게는 그들의 존재를 더욱 돋보이게 신뢰성을 높여주는 팬들이나 그들의 목표의 달성을 열심히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따라온다. 따라온대요. 따라와. 팔로워십이래요. 그래서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기도 하고, 리더십은 영향력이 어디서 나오냐? 즉 팔로워십, 추종자들이 많이 따라주기 때문에 영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위로서 영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따르는 팬이 있고 추종자들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지위로서 하는 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 아니에요.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그건 리더십이 아니다. 추종자가 없기 때문에. 즉 여러분들이 국장님 이상이면 국장 직급으로 아무리 말하는 거는 리더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고 나를 추종하고 추종자 따라 있는 사람, 그게 리더라는 겁니다. 그럼 관리자는 어떤 모델이에요? 관리자는 순종하는 부하가 있다. 관리자 밑에 지시에 따라 상사를 기쁘게 해주려는 부하가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생겼어요. 내 지위가 내가 국장님이고 본부장이니까 말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분이 나를 추종하는 사람인가,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어렵죠? 여러분 리더 되실래요? 관리자 되실래요? 그래서 영향력은, 리더는 결론은 만들어지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더십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향력, 추종자고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정의하기는 힘들긴 해요. 뭐를 딱 할 수는 없어.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이런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렵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몸은 어디로 가요? 관리자로 가는 게 훨씬 편하죠. 왜? 왜 편한 것 같으세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이미 관리자 모드로 잡혀 있죠. 관리를 돼왔잖아요. 그 관리 시스템이 있었죠. 잘 생각해 보면 유치원 안 나왔지만 유치원, 학교, 모든 사회에 다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그 0.1%, 0.3%인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은 교육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미네르바 학교 같은 데만 해도 안 받아. 네?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네들은 이미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들은 관리자 코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즉 리더십 밑에는, 리더의 밑에는 관리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관리자를 뭘 할 수는 없죠. 관리자가 있어야 되니까. 리더하고 관리자하고 차이를 아죠. 서서히 졸리기 시작해요. 그죠? 링컨 나왔네요. 대통령. 이분은 리더라는 표현이 맞아요? 관리자가 맞아요? 리더. 왜 리더예요?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응? 팬이 많아요. 팬이 많아. 아, 추종자가 많아서 그 말만 기억하시죠? 지금 추종자가 많다는 말만. 그거보다는 아까 이분은 비전을 봤다는 말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그거는 쉽지가 않은 개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어려운 거죠. 전쟁에 질지 안 질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분이 또 대단했던 거는요. 대통령일 때는 끊임없이 관리자 모드로 갔지만 이분이 이제 이제 제일 유명한 편지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어디서 봤던 것 같아요. 그 편지가 낙찰돼 가지고 얼마에 팔렸던 그 미드 장군에 대한 편지가 있어요. 미드 장군 편지는 이제 그 내용이 즉 뭐냐면 그 전쟁만 이게 게티스버그인가? 그건 선언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만 그 장군만 가서 강만 건너서 때려잡으면 그러니까 강에 딱 했으니까 더 이상 못 도망가 남부군이. 얘는 링컨은 북군이었잖아요. 제대로 못 건너니까 쫓아가서 하면은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링컨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를 가라고 이제 어떤 장군한테 미드라는 분인가 봐. 기억에 지금 미드라는 장군한테 명령을 내렸는데 장군이 고민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타이밍을 놓쳐버렸어. 그래서 그 남부군이 강을 건너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링컨은 어떨 것 같으세요?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편지에다가 3장에다가 막 썼다는 거야. 당신이 왜 이러지 않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더 힘들게 만들고 미국이란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아주 엄청나게 썼대요. 근데 그 편지는 그 장군한테 도착했냐 안 했냐? 안 했대요. 왜 안 했대요? 그렇죠. 거기까지 안 해요. 서랍에 넣어놨다고. 부인이 현명했답니다. 부인이 보관을 했대요. 나중에 이게 발견이 되고 그게 이제 경매에 붙여졌던 링컨 대통령이 네 비전을 했던 사람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중요했지만 그 장군 하나를 잘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상황에서. 믿어주고 그래서 그 미드 장군 실질적으로 전쟁에 이기게끔 또 형력한 공을 이뤘대요. 리더 맞죠. 수많은 실패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링컨 대통령.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 벤자민 프랭클린은 아시죠? 달러에 제일 많이 나오죠. 돈에. 되게 이게 또 유식하신 분이시고 미국의 기초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처칠은 리더죠. 시간이 이제 왜 리더일까요? 처칠은 무식한데 엄청 무식하세요. 리더같이 생겨서 리더예요? 생긴 게 벌써 리더예요? 이분은 이제 말더듬이시고 이제 좀 저기 하시고 이분이 노벨 문학상도 타셨고 그런데 이분이 왜 리더냐면은
그때 당시에 독일군이 프랑스 점령, 유럽을 다 벨기에 뭐 다 점령을 했는데 영국에서 안 물러났어요. 런던에서. 런던 지하 벙커에서 라디오 방송을 계속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로 뭉쳐야 된다. 대통령이 안 도망가니까 국민들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우리나라 근데 어떤 대통령님은, 어떤 임금님은 도망갔죠? 어떤 임금 도망가셨어, 그냥. 아유, 진짜. 아무튼 그랬어. 그런 대통령님이, 그런 임금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라디오 방송을 계속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막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니까 하면서 미국을 압박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 참전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하와이를 침공해서 뭐 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런 실질적인 동기에서 미국이 들어오면서 이깁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계속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더죠. 당장에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빨리 당신이 죽으면 더 힘들어진다. 뭐 하면서 그때 당시 욕을 엄청 먹었대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래서 큰 힘은 없지만 연합국에서 엄청나게 파워를 가졌죠. 벤자민 디즈레일리 이 사람은 같은 영국 사람이에요. 현재 영국이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드는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게 칼로 싸우고 할 때는 영국이 되게 해상무역으로 해서 되게 컸던 나라인데 그 시대가 졌잖아요. 그 시대가 지고 총이나 대포가 나오는 시절에 이 사람은 뭔가를 관리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수에즈 운하의 판권이라 그래 뭐야? 관리권인가? 뭐 이런 걸 이 사람이 가져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하고 유럽하고 통과를 해서 더 많은 나라를 만들었던 그 엄청나죠. 배가 쉽게 다니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그걸 뭐는 가지고 뭐 영국이 지금도 영국이 땅이 제일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제일 많은 게 아니고 영국이 제일 많습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뭐 저쪽에 무슨 뭐 총리 있는 나라 다 영국 거야 그냥. 내각제하는 나라. 총리는 다 영국이야 그냥. 영국의 여왕님을 대통령으로 모시는 나라들이에요. 이 사람이 만들고 나중에 이제 자기까지 받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유명했던 거는 생긴 건 이렇게 생기셨지만 이 사람하고 이렇게 정치가니까 뭔가를 대화를 하면은 상대편이 항상 내가 최고가 되게끔 만드는 재주가 갖고 계셨대요. 이분이 쉽지 않죠. 그래서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상대편이 항상 나보다 뛰어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던 사람. 이분이 그걸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상대편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야. 들어보셨죠? 자기보다 뛰어나게 하는 사람. 이분이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이분이에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제 조금 아는 사람 나왔죠? 이제 좀 익숙하신 분 나왔죠, 그죠? 세종은 이제 웅덩이가 들썩들썩 하시고 이제 아는 사람 나올 때 되니까 이래요. 졸음이장 깨시라고. 세종대왕은 리더예요, 관리자예요? 뭘로 봐서 리더예요? 에? 이쪽에 있어서? 이쪽에 있어서 너무 표가 나서 끊임없이 뭔가를 도전하고 만들고 기획하고 좋은 말 다 나와 혁신을 하고 예. 장영신 맞아요. 이 시대에는 그 전국에 그 제약을 받고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밀어붙이시는 맞아요. 세종대왕님은 왜 리더라고 표현을 쓰시냐면 위험을 감수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리더는 욕먹는 거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나왔잖아요. 이분은 장영실이라는 사람을 직위를 주고 그리고 모든 제도나 뭐 발명품은 중국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냥 했던 그리고 또 이분이 유명하신 건 뭐냐면 악독하예요. 굉장히 지독하시고 책벌레시고 어마어마하게 지독하셨던 분이 신하들은 너무 괴로웠대요. 이분이 꿈에 나타날까 두려웠던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그러고 나서 또 왕을 또 길게 했어 또 빨리 돌아가지도 않고 골골골골 하면서 계속 했던 사람. 엉덩이에 진물이 날 정도로 책을 읽어보셨던 사람. 근데 이제 그 하나로 말하는 건 세종대왕님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으로 했다라고 책에 나옵니다.
사셨대요. 오래 사셨. 이분 이게 얼마나 악독하신 분이고 지독하신 분이시고 그러냐면은 그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화가 되게 많아. 황희정승하고 일화 막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독특한 내용은 이런 것들이에요. 유교 문화가 강하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묘에서 뭐 움막 쥐고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무식한 짓 아니에요? 무식한 짓? 미친 짓 아니에요? 미친 짓? 그죠? 심요살이. 정확하시네요. 그러는데 어떤 핵심적인 부하가 한 명 간 거예요. 뭐 발명을 해야 되는데 갔는데 이제 세종대왕님이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세종대왕한테 벗어난 거예요. 그 신하는 얼마나 좋아. 땡큐 한 거죠. 땡큐 해서 가서 딱 살고 있는데 열흘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고 세종대왕이 고민해서 소고기를 딱 갖다 줬대요. 그때 당시에는 법이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 당시에 법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대. 심효살이 끝났는데 고기를 먹으면 초급 먹피를 먹고 3년을 헤매야 된대. 그럼 무슨 무식한 짓이야 그게. 그렇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고기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신하 입장에서는 고기를 안 먹으면 반역인 거야. 안 먹으면 복을 쳐야 되고 먹으면 심효살이 끝내야 돼. 근데 또 고기를 썩게 내비두면 또 안 돼.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 어림이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왔어요. 고기 먹고 그냥. 지독하죠. 그만큼 국민을 사랑했던 사람. 그러니까 왜 리더라 그러냐면 모든 제도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이 필요하다면 뭔가는 고쳐 나가겠다라는 이런 의도로. 세종대왕님은 리더 중에 리더죠. 이렇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는 잘 인지를 못하지만 그래서 리더인 거죠. 이거는. 자기가 욕먹는 걸 주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으세요? 욕먹는 거 되게 싫잖아요. 욕먹는 거. 그래서 이건희 이건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희 돌아가셨지만 한번 생각하는 의미에서 부자 옆에 줄을 서라. 산삼밭에 가야 산삼을 캘 수 있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 부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대화를 나누고 경험해 봐야 한다.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분이 관리자일까요? 리더일까요? 헷갈리시죠? 이분은 둘 다 했죠. 둘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님이 이건희라는 삼남, 이분도 셋째 아들인데 이런 좀 꺼부정한 사람한테 맡기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또 책 3권 제가 알기로는 3권 봤거든요. 3권 봤는데 아무튼 책 내용은 되게 좋아요. 자기가 쓴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비서가 쓴 것 같긴 해요. 책 내용은 되게 좋습니다. 들어온 떡만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을 문제만 보고 성공한 사람 문제 해법을 찾고 떡이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떡을 만들 해법을 찾는 행동을 좋은 거예요. 그냥 돈 많은 사람이 현재만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가 어떻게 돈을 벌고 모으고 불려왔는지를 배워라. 리더스 클럽이나 로얄 리더스 클럽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기다 그렇게 들어갈게요. 그네들이 어떻게 갔는지 과정을 좀 보라 이거야.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본전 생각하지 말고 손해가 이익을 꿀건다. 때론 일을 하거나 투자를 하다 보면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이 손해다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라. 아까 리더십에서 계속 나오죠. 이분이 왜 리더랑 관리자 같이 나오는지. 리더십 그 내용들이 계속 중복됩니다. 그럼 내용이 많아요. 똑같은 내용이. 돈을 마음대로 쓰지 말라. 돈에게 물어보고 사용하라. 중요한 말입니다. 돈에게 물어봤자 돈이 대답할 리는 없다. 다만 돈을 쓸 때 이 돈을 어떻게 버렸는가, 어떻게 쓰는가, 가치 있는가를 따져보라. 이게 굳이 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기 행동이라는 말 하나만 딱 집어넣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천이라는 거 하나만 딱 생각해 넣어 보세요. 거기다 딱 넣어놔 보세요. 저는 이거 딱 읽고 거기다가 돈이라는 거 하지 말고 딱 내 행동이나 이런 걸 딱 넣고 대비해 보니까 생각이 많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행동이라는 걸 딱 집어넣어. 그러면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도 집어넣어 봐요. 여기다가 말 많이 바뀝니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
작은 것을 얻으려면 큰 것을 잃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가. 아무리 작더라도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기 힘들어서다. 소탐대실하지 않으려면 넓고 크게 보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 리더십, 리더의 덕목이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까 봤죠? 미래를 좀 보고. 부자가 되려고 전략하는 것도 좋지만 짠돌이 짠순이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얻어먹기만 하고 베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짜게 모은 돈은 주인을 야박하게 배신하기도 한다. 아, 참 공감 가는 말이죠. 공감 갑니다. 여기다 이제 돈이라는 거 하지 말고 다른 걸 자꾸 집어넣어 보세요. 젊었을 때는 돈을 버는 거라 생각했다. 나이 들어 보니 돈은 와서 담기는 거더라. 결국 내가 큰 돈을 담길 만한 그릇이냐, 그게 중요하다.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 큰 돈이 담기면 그 그릇은 깨진다. 로또에 당첨돼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마지막이 안 좋다. 그릇이 안 되는데 돈이 담겼기 때문이다. 자, 로또 다시 주세요. 다시. 그릇이 안 됐어요? 리더에 계속 나오는 얘기죠. 이분이 이거를 말을 했는지 이게 이건희 어록 중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 리더십에도 많이 나온 얘기라서 제가 따온 거죠. 괜찮은 말이에요. 성인은 무의로서 일을 처리하고 말로 하지 않는 가르침을 수행합니다. 모든 일 생겨나도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나 가지려 하지 않고, 할 것 다 이루나 거기에 기대를 하지 않고, 공을 쌓으나 그 공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공을 주장하지 않기에 이룬 일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어요. 노자 도덕경 66장이라고 한번 해드린 적 있는데 너무 좋은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한번 사서 보세요. 안 보신 분 있으시면 사서 보세요. 노자라는 사람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입니다. 노자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공자, 맹자 이런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이 사람이 살면서 써놨던 글들이 어떤 책이 발견이 됐는데 너무 좋은 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노자 써놓은 거야. 후세 사람들이. 실존이 어디서 살았는지 뭐 했는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노자라고 해놨고, 이 자라는 말은 중국에서는 성인들한테만 쓰는 말이에요.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만 쓰는 말이, 이게 그러니까 굉장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책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할 겁니다. 제가 이제 무슨 강의를 하는데 이게 노자 보면 리더십에는 가장 많이 아마 우리랑 많이 아는 내용들일 거고, 서양의 리더십, 아까 말 스티브 잡스도 되게 이 책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노자. 내가 공을 쌓으나 그 공을 주장하지 않고, 공을 주장하지 않게 이룬 일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공을 했는데 내가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서운할 일 자체가 없는 거죠. 무슨 일을 했는데 주장하지 않는 거야. 누구한테 돌리는 거죠, 걸단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서운하지가 않다.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됐다 어렵죠. 결론은 애터미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리더십을 발휘하고 때로는 조직 관리로 유연하게 해야 한다. 왜 한 가지도 힘든데 두 가지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애터미의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